자, 랑랑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 스마트폰 첫 화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화면에 이렇게 달력이랑 투자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깔아놓으면 편해요, 보기가. 자, 그럼 오늘의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장은 시작은 좋은 것 같아요. 오름세로 시작하죠. 중요한 거는 나의 종목이 어떤 상태냐, 그게 중요하겠죠. 잠시 비밀번호 입력 시는. 자, 오늘의 장 일단 어제 보유탁 자산에서 현재 990, 어제 종가에서 960원이었던가요? 970이었나? 오, 아침 장이 좋다 보니까 현재 제가 990까지 됐네요. 갤모터스 한번 들어갈까요? 일봉. 자, 어제 이어서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시작 시간은 나쁘지 않습니다. LG는 다 팔고 하나 남았거든요. LG 볼래요? LG 전자는 많이 올랐던데 지금 LG 전체 LG는 안 오르더라고요. 크게. 명문제약도 팔고 남은 건데 조금 좀 빠지는 분위기네요. 바이오스마트, 이건 추천을 해줬는데 앞전에 제가 말했죠. 추천해줬을 때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일단 한두 주라도 일단 보유하면서 지켜보라고요. 많지 않지만 KPM, 슈어박스, 코덱스 자동차, 좀 많이 올라서 약간 조정받는 형태네요. 코덱스는. 후성, 지금 제가 밀고 있는 후성과 러블러버, 저 지금 요 두 개. 오, 굿. 오늘 4.75% 현재 상승 중입니다. 지금 조금씩 모아가고 있던 거죠. 제가 최저점이었거든요. 샀던 때가. 최근에 최저점은 9월 25일 날 9,080원 대잖아요. 제 후성은 9,300원대였거든요. 하여튼 매입 단가 9,304원, 이게 내가 얼마에 샀느냐 하는 금액이고요. 오늘 현재가는 1,150원 현재 금액입니다. 오늘은 460원 오른 4.75% 올라있죠. 괜찮고요. 순항 중입니다. 러블러브도 한번 볼까요? 러블러브도 어제 힘있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또 시작했네요. 우리 금손. 지금 매트릭스 매수하고 EDGC 매수하고 아침에 열심히 매수한답니다. 이분은 몇천만원씩 매수를 하고 단타 치는 분 많을 거야 요즘. 그죠? 젊은 분들도 요즘 주식을 많이 한다잖아요. 20, 30대 신용대출이 20, 30대가 가장 많대요. 자산 불리는 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발급받았고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주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월급 받아서는 정말 집 한 채,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몇십 년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게 내 집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야 내 집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뭐든지 기회가 있으면 도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전! 요즘 따라 도전, 열정 이런 말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 페이지 들어오면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죠? 오른쪽에 매수, 매도, 호가, 거래량, 그 당일 추정치, 외국인 기관 이런 식으로 다 보여져요. 이걸 보여주면 어제 제가 매수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 있다 했잖아요. 그다음 이게 헬로비전이 있었는데 헬로비전을 보시면 일봉은 요래요. 그런데 주봉도 내려가는 흐름 가지고 있죠.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15년도 이런 차트 있죠. 12년도 20년까지 8년 동안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런 주식은 사게 되면 아무리 물타기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손해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었을 때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런 종목을 사지 않았다면,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아픔은 없었을 건데, 그죠? 내가 이런 종목을 사지 않았다면 이런 기다림과 응고의 아픔은 있지 않았을 텐데. 정말 그래요. 이런 건 딱 단타치고 나오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장기 보유하면서 물타기 하면서 장기 보유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한 번씩 이벤트가 있잖아요. 뭐 헬로비전에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흑자 폭이 컸다, 뭐 수익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한 번씩 툭툭 튀어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이거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올라왔다가 좀 쫙 빠지고, 한번 좀 몇 번 오르다가 다시 제자리 내려와 빠지고,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런 종목에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 잘못 건드리면 마이너스가 손실이 크죠. 그래도 뭐 보합 형태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는 그런 형태면 차라리 낫죠. 그런 종목들은 언젠가는 한 번씩 튀어 오르거든요. 튀어 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는 거죠. 오늘 후성 잘 나갑니다. 11,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침에 13,000원까지 갔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 자, 지금 후성제가 이제 9.09% 수익 났죠? 194,600원. 보유 예탁 자산을 보게 되면 이제 98만. 아까 아침에 990만이었나? 980이죠,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손익 관계는 46만 1,884원이에요. 어제는 33만원이었죠, 현재. 어제 97만원까지 종가가 갔었네요. 그래서 좀 최근에 계속 이렇게 오르는 시장이라서, 전전일 11만 9천원, 33만원, 어제, 오늘 44만 5천원.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이게 파이프라인이잖아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만드는 그런 구조, 시스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제가 관심 많아서 경매 공부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출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지금이 부동산 타이밍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주식에 열광할 때 부동산은 조용하잖아요. 이럴 때 틈새가 많거든요. 거래가 많이 없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지금 좋지는 않거든요. 서서히 올라올 거예요. 지금 주식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밀어줬잖아요. 밀어줬는데 규제도 많이 하잖아요. 처음 규제가 뭐였더라? 2천만원, 3천만원 있나요? 2천만원 있나요? 1년 동안 수익이 난 거에 대한 세금을 때리겠다? 그리고 또 말 바뀌어서 5천만원으로 바뀌었죠. 5천만원 수익 났을 경우에 세금을 때리겠다? 그것도 보니까 바뀐 게 뭐였더라? 직계 존속 전체 합산 보유금액이 3억을 넘으면 세금 또 때리겠다.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동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함부로 못하죠. 어쨌든 간에 경기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투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이게 실물은 아니지만 이런 투자하는 있잖아요. 잘 보십시오. 나중에 5,500원짜리가 5,800원까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300원 한 10몇 프로 올라가야지. 그러면 오늘 저 인베스트먼트를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쁘게 팔고 사고 할 필요 없어요. 빠졌다 하면 빠지네, 그럼 또 올라가겠네 보는 거죠. 또 이때 들은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어쨌든 시간 간격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매수를 하더라도 오늘 내가 차트를 봤는데 5분봉 이런 거 봤는데 막 올라간다. 내가 사면 막 올라갈 것 같아. 몇백원만 올라가도 이게 얼마야?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산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사면 떨어집니다. 거의 7, 8%, 7, 80%는 떨어집니다. 함부로 단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 올라가는 그 그림을 보고 빨리 올라타야지, 먹고 빠져야지, 이런 생각하시고 운영하시면 후회합니다. 무엇보다 전체,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저는 오늘 이렇게 걸어두고, 일단 먼저 한 30분 정도 아침에 오전장을 이렇게 확인하고요. 저희 또 일과를 또 봐야 되니까 계속 하루 종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됩니다. 너무 집중해가지고 하루 종일 얼마에 있으면 안 되고 3시 반까지 할 건 하고, 매수하고 괜찮은 거 오전 중에 매수하고, 그 괜찮은 거 많이 올랐다 싶은 거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일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죠. 걸어두면 더 좋고요. 제가 원하는 가격에다 걸어두면 지가 알아서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럼 되는 겁니다. 오늘 일단 오전장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들어와서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서 잠깐 주식 상황을 보기 위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보니까 빅텍이 빠르게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빅텍이 올라간다는 건 또 북한과의 뭔가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아직 뉴스를 듣지 못했는데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제가 현재 빅텍을 26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잠깐 올랐다가 빠지는 걸까요? 빅텍 같은 경우는 이게 방산주라고 하는데요. 나라의 국가 방위를 책임지고 그런 거 있죠. 그런 방위 산업 관련된 주식입니다. 이 주식이 보통 올라가는 때는 남북 간에 문제가 있다거나, 예전에 천안함 폭파 사건이라든지 그런 많았죠. 일들이. 그럴 때 반짝반짝 올라가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이것도 앞전에 제가 4천 얼마에 샀다가 한번 바짝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0% 이상 올라가서 6월달에 한번 팔고 나왔거든요. 그 남은 게 260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북 간에 좀 화해가 이루어지고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앞전에 또 그 공무원 한 명이 피살됐잖아요. 그때도 그때가 9월 25일 이때였을 거예요. 이때 바짝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다시 빠졌던 그런 차트 내용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뭘까요? 뉴스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기관이라든지 투자자들 보면 소식이 굉장히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정보통이 있나봐요. 그래서 뭔가 조금 낌새라도 있으면 바로 요동쳐요, 주식들이. 신기하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전체장으로 봤을 때 오전에는 좀 힘있게 들어갔다가 오후에 보니까 조금 끝심이 부족한지 좀 내렸다가 올랐다가 반복하면서 지금 코스닥은 조금 빠졌고요. 코스피는 좀 올라가 있는 상태군요. 요즘은 별다른 그런 이슈들은 없는 것 같은데, 빅텍 요거는 제가 조금 가지고 있고 그래요. 남북 간의 그런 나쁜 소식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주식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죠.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아마 남북 간의 그런 싸움이라도 벌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차트가 그때 좋아서 제가 한번 샀었거든요. 딴 거 없이 이 차트 모양만 보고 샀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고 절반 이상 뺐던 그런 종목인데, 이 차트 보면 남북 간에도 보면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질 그런 게 많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조금 그렇죠, 마음이. 그래서 저는 요거 조금 뺄 거예요. 한 260 정도가 있으니까 60원들을 제가 처리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잠깐 들어왔어요. 얼마나 빼느냐, 8,500 빼버릴까요? 알 수 없으니까 8,500원 대략 찍어 넣어요. 팔리면 좋은 거고 안 팔려도 뭐 내비되는 종목이 되니까요. 그래서 8,500원에 60안주 매도 주문 걸겠습니다. 이렇게 걸어놓고요. 계속 뭐 볼 그런 건 없어요. 올랐다가 좀 빠지고 다시 뭐 내려올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이슈가 좀 강해지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8,45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거든요. 8,500원에다가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틈을 타서 그럼 제가 한 가지, 자, 지금 금손 선생님께서 매수했던 것들이 동아가성, 현대약품, 코리아 SE, 에이프로바이오를 매수했군요. 6일자로 해서 벌써 많이 사고 팔았네요. 둘레 여섯 개나 벌써 샀다가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왔네요. 어떤 거 들어가 볼까요? 동아화성 한번 볼까요? 동아화성 9,900원 거의 만원대에 사가지고 이거는 지금 9,900원이 됐네. 1,900원이 됐어요. 다시 제자리로 왔네요. 오전에 일찍 샀나봐요. 사가지고 좀 올라갔다가 바짝 빠졌다가 지금 9,900원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고요. 여기도 뭐 거의 본전치기 하고 빠져나오겠죠. 현대약품 한번 볼까요? 현대약품은 8,300원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죠. 그 전체 매도 많이 했네 벌써. 5,900원대에서 6,300원까지 갔으니까 또 7,000원대까지 갔다가 뺐으면 매도 했겠죠. 7,000원 6,100원에 왜 했지? 타임을 좀 못 잡았나봐요. 조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그죠? 보시면 7,05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훅 흘러내리잖아요. 요거를 못 보고 계속 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섣불리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현대약품도 그렇고요. 좀 낯선 그런 주식이 많죠, 종목들이. 어제 MH 및 에탄올 이거 볼까요? 어제 엄청 올라갔잖아요, 팔고 나서. 와우, 일봉
어제 바짝 올라간 뒤로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보합 상태로 쭉 가네요. 별다른 변동 없이, 그죠? 계속 지금 매수하고 있죠. K사인 또 매수했네요. K사인 계속 매수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 출전 대때에서 요거를 계속 따라가면 우리는 힘들어요. 계속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인지 알아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식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한번 보시면 돼요. 또 오늘 문자가 많이 오네요. 안전 문자가 많이 옵니다. 그죠? TCC 스틸 이거 한번 볼까요? 오, 잘 올라갔네요 이거. 오, 괜찮은데요, 그죠? 오늘 많이 올라가네요, 제법. 자연스럽게 슉슉 올라가네요. 이런 주는 또 내일 되면 조정받아서 빠질 수가 있어요. 안전 문제가 많이 옵니다. 팡팡 노래방 봤던 사람들은 또 이거 검진받아야 되네. 조심하세요, 다들 코로나.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자, 오늘 본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봅시다. 아이고 많이 옵니다. 동부 지역이네요. 오늘 장은 다시 회복이 됐게 됐는데, 이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 주식이 올라가고 내 주식이 수익이 나야지, 아이고 근데 뭐만 다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리 지수가 좋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지수에 따라서 방향을 잡을 수는 있어요. 대신에 또 너무 이렇게 올라갈 때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너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따라 들어가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따라 들어가지 말고요. 따라 지수가 빠질 때 빠지는 타임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손해보는 그런 거래는 하지 않거든요. 빠질 때는 누구나 두려움에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던지지는 않는데, 뭐 일 생기고 할 때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예전엔 쉽게 던졌어요. 남북 간에 약간의 뭐 충돌은 많이 있었어도 막 지수가 막 흔들리면서 우르르 빠지거든요. 그럼 막 브레이크 걸리고 그래요. 거래 못하게.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심리전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가진 종목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느냐. 매수하는 그 타임에서부터 내가 종목을 잘 샀다면, 그 종목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올라가면 기분 좋고 내려가면 오 땡큐 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해뜰 날이 옵니다. 절대 성급하게 운영을 하지 마세요. SB 아까 인베스트먼트 제가 좀 높게 잡아놨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힘을 못 받네요. 이 녀석은 내일장에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조금 내려보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한 번에 훅 빠질 그런 주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절반 이상 제가 한 3분의 1밖에 안 남은 종목이라서 지금 37.1% 15만원 수익이 난 상태라서 절반 이상 수익을 제가 실현했잖아요. 그래서 빠져도 뭐 크게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놔둡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뺐겠죠. 오 이렇게 흘러내려? 오늘 보면서 오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하면서 중간에 매도해버렸겠죠. 근데 저는 이미 저 앞에서 많이 올랐을 때 있죠, 그때 절반을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그냥 느긋하게 보는 것 그것뿐입니다. 대신에 그럼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뒷심이 후달릴 때는 뭔가 하나 러블러브가 되겠나 볼까요? 제가 1.54%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5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1.59 지금 떨어져 있죠. 오늘 보니까 빠져 있어요. 이런 주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번 들어갑니다. 현금이 남아 있는 게 8주, 5 많이는 안 합니다. 적당하게 해서 조금씩 말했죠. 야금야금 사야 돼요.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조금씩 빠졌을 때 야금, 또 빠졌을 때 야금,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막 끝에 갔을 때 한 3시 넘어가지고 올라가면 기분 좋고요. 안 올라도 상관이 없죠. 일단 저는 이 주식은 좀 더 지켜볼 계획이기 때문에 한 7천원 가까이 갈 때까지 매도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체결됐습니다. 보이시죠? 매수 체결 4,955분 5주간 매수가 되었습니다. 일단 보유 예탁 자산 같은 경우는 요 전체 추정 예탁 자산 이 부분이 예수금이랑 다 합쳐진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의 변동은 크게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 금액이 투자 금액으로 바뀐 것 뿐이니까요. 9739005 9734 그러면 4천 정도 빠진 거죠. 옆에 보유 예탁 자산 증감 부분 있죠. 이거는 오늘 하루 동안에 어제 비교했을 때 4천원 정도 현재 빠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보고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진 종목들이 잘 가고 있나, 후성도 오전에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다가 또 다시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알 수 없겠죠. KM모터스는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끝에.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약간 조금 흐르긴 하는데 크게 흐름은 아니에요.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5% 이상 올랐으니까. 이렇게 거래를 할 때는 당일 수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첫째, 역시 욕심 부리지 말자. 둘째는 기간을 두어라. 당일날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지 말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충분히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어쨌든 이것도 뭐 단타 형식이 될 수도 있는데 당일 단타는 아닌 거죠. 그러면 주식 거래했을 때 그게 마이너스를 본다든지 손해를 보는 일은 많이 없어요. 꼭 명심하시고요. 참고 꼭 하세요. 금일 운영 부분은 마감했고요. 지금 제가 낮에 오전에 한번 그리고 한 2시쯤에 한 번 더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3번째 들어와서 지금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의 잔고는요, 어제에 비해서 4,886원이 어제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됐고요. 보시면 이틀 전 948만 7천원, 그리고 어제 973만 9,005원, 그리고 금일 973만 4천원. 요렇게 이제 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체결했던 내용을 보시면요, 인베스트먼트,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5,800에 걸었지만 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로블로버 제가 4,955원에 5주를 추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제가 됐고요. 일단 금일 주식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2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크게 이벤트라는 이슈가 없었어요. 그게 없는데 결국에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570억을 매도했고 기관에서 800억 매도를 했고, 그리고 개인이 1,500억 순매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겨우 턱걸이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350억을 순매도했고요. 대신 이제 외국인이 300억 매수를 하면서, 그리고 또 개인이 조금 이렇게 거의 반반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정말 턱걸이로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으로 하고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추천해주는 것들
참고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내 방식, 초보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방식들을 눈여겨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실력도 늘고, 특히 또 경제 공부하는 거, 그리고 주식 관련해서 공부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대충 누가 이 종목 좋다고 하더라 해서 사고, 내려간 거 보니까 팔고, 좀 올랐다고 팔고, 별 생각 없이 운영을 하다 보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뭐 잔고도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쭉 하다가 어느 시점에 욕심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아, 내가 돈이 작아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신용대출 안 됩니다.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는 그날로 제가 단언컨대 7, 80%는 마이너스 납니다. 이 부분 진짜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식장에서 금방 사라지게 되겠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고 거래를 할 때는 시간적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당일날 매수해서 당일날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최소 내가 오늘 이거 매수를 하게 되면 내일이나 한 일주일 정도 기한을 두고, 아, 이때는 수익이 날 것 같아 라는 그런 종목을 눈여겨보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당일날 수익을 내겠다, 몰빵 아시죠? 몰빵 해가지고 한번 대박을 터뜨려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즉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이것만 명심하신다면 주식으로 해서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오늘 이거는 지금 보시는 거는 금손 아시죠? 단타 치시는 분 종목을 제가 이렇게 또 저장을 해뒀습니다. 이수화하고 아까 보니까 TCC 스틸 이 부분 또 아쉽게 또 일찍 팔았더라고요. 이렇게 또 끝까지 오늘 막 떡상했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이런 종목들이, 금손분은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시는지 그런 건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종목을 추천해주는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금손 이분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종목들을 지켜보거든요. 하나하나 다 못 봐요. 아, 내가 관심 있는 몇 개 가지고 끝까지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쉽지는 않거든요. 시간적 소요도 많고요. 대신에 이런 분들은 감각이란 게 있겠죠. 그리고 초보분들은 이런 것들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내가 한번 뭐 차트 분석도 하고 재무제표도 보고, 뭐 가능하다면 뭐 기업체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한다면 뭐 더없이 완벽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요거 하나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발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해주는 그 종목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또 TV나 주식 프로그램에서 추천해주는 그런 종목들도 추천해준다 해서 바로 산다기보다는 그런 주식들을 눈여겨보신 다음에 저장해 놓으시고, 진행 사항들을 내가 판단해서 매수하고 매도한다면 분명히 배울 점도 있고 자신의 주식 운영하는 실력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일단 내가 종목을 발굴할 수는 없더라도 이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거는 아무거나 추천해 주시진 않겠죠, 당연히. 이분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전문가 집단이란 건 서로 이렇게 자료도 공유하고, 여러 명의 사람은 단 혼자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협업을 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산 위기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재무 상태가 나쁜 그런 기업이라든지 아무 종목이나 추천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고 재무 상태 좋고 수익이 올라오고 있고 뭔가 좀 건실한 건강한 기업체를 추천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천을 해줄 때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다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저장해 놓고 꾸준히 보는 거예요. 이 기업을.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서 추천 받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60, 70% 이상은 이 기업은 괜찮은 종목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더 붙여서 이제 뭐 차트라든지 재무표를 조금씩 공부해 가면서 보면서 그 종목을 공부해 가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 개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 개,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종목을 지켜보면서 내가 매수를 해보고 거래를 하면서 이제 배워가게 되거든요. 이런 이런 첫 단축 끼우는 단계,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주식을 하는 투자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업 투자가가 될 수도 있겠죠.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타이밍은 옵니다. 그 타이밍을 잘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주식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이 그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이 좋냐 부동산이 좋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당연히 주식이 수익률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장단점이 다 있어요. 뭐 대충 다 생각하시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 보통 우리는 뭐 많이 해봤자 1,000만 원, 뭐 1억 이내로 투자를 하겠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집안자산은 얼마입니까? 1억 이상 아닙니까? 1억 이하 하잖아요. 1억, 1, 2억. 그 부동산 매입금이 뭐 한 2억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을 주식에 투자를 했다 하면 충분히 부동산의 그런 수익률보다 훨씬 높을 수 있어요. 충분히 높지만 이런 것들보다도 주식 같은 경우는 금액이 부동산에 비하면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느끼는 바에 따르면 내가 수익을 얻는 그 감은 부동산이 더 많이 수익이 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한 1년, 2년 뒤에 아파트를 하나 샀을 경우에 1억에 샀는데 2억에 팔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2년, 3년 지나서 팔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그런 수익이 나는 그런 느낌은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죠. 1,000만 원을 넣었는데 뭐 앞전에 3월달 코로나 이후로 투자하신 분들 있죠. 보통 100% 이상 올라갔잖아요. 내가 100만 원 넣었으면 200만 원 만들어졌잖아요. 몇 개월 만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주식에서도 부동산 이상의 그런 수익률이 날 수 있는데 보통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이 오지 않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이 다르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체감하는 그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잘 주무시고요. 또 내일도 장이 진행되고 하면 제가 계좌를 보면서 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앞으로 이 계좌가 어떻게 되어져 갈지 여러분들께서도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면 재밌는 주식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